자, 안녕하세요. 해티입니다. 오늘은 수도꼭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선생님이 항상 금속 질감을 그릴 때 참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금속 질감은 선생님은 어둠부터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 처음에 이제 밑색을 먼저 발라보기도 하고 뭐 밝은 부분 먼저 발라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레이 가지고 뭐 해보기도 해보고 그랬었지만 금속 질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비가 나는 물체이기 때문에 어둠은 정해져 있어요. 블랙까지 찍어야 된다는 이제 주제부에 한해서는 어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블랙부터 어둠부터 잡아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방법을 써봤다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명확하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뭐 형태에 대한 디테일을 잘 알고 있어야 어둠을 한 번에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시도하실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속도감이 되게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금속 질감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그림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금속 질감, 수도꼭지 그릴 때는 어둠을 먼저 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다 블랙. 선생님은 뭐 어떤 블랙을 쓰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신한 포스터 컬러 블랙을 씁니다. 그래서 포스터 컬러 블랙을 이용해서 먼저 어둠을 잡아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쇠는 이제 금속 질감은 제가 뭐 여러 개를 영상을 진행을 해봤었었는데 색깔이 있는 금속도 있고 근데 금속도 여러 가지 질감들이 있어요. 약간은 아예 정말 유리처럼 비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은 녹슬 질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스테인레스 질감처럼 약간은 이렇게 찍찍찍찍 하는 그런 질감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의 이번 수도꼭지는 반딱반딱한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어렵고 해보지 않은 방법이라서 쉽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해보면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고랑 틴트를 약간 섞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수도꼭지 앞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도꼭지의 뒷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림을 의도를 갖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과 뒤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주셔야 서로 간의 공간감에 대한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거리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생블랙을 쓰기보단 인디고나 틴트를 섞어서 뭐 인디고만 써도 상관없고 틴트만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디고와 틴트를 같이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양감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해서 약간은 눌러줍니다. 빛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감을 살짝 잡아주시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앞과 뒤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네. 자, 이제 블랙을 잡아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밝은 부분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차가운 개념이 있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쿨에 대한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저 색깔 같은 경우는 패스에 있는 울트라마린에 흰색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울트라마린이 약간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밝은 면.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종이와 구별되는 수도꼭지 면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검은색으로 찾는 게 아니고 울트라마린에 흰색을 쳐서 이제 쿨에 대한 개념, 쿨기를 해서 잡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한두 번 설명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금속 질감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그 첫 번째 단계를 다 하시면 그 다음에는 울트라마린 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울트라마린 양을 조금 더 늘리셔서 단계를 잡아서 양감도 잡아주시고 묘사도 해주시고 네. 사실 앞에 저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쇠구슬처럼 그리면 돼요. 그냥 쇠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구슬처럼 잡아주시고요. 아무튼 쇠는
대비가 나는 물체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대비가 나는 물체. 대비라는 것은 화이트와 블랙의 대비죠. 콘트라스트가 강한 물체이기 때문에 화이트와 블랙이 부딪히는 부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개체가 비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꼭지만 그렸지만 실제로 단일 주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수도꼭지만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죠. 대부분 뭐 다른 개체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개체를 넣었을 때 그 개체가 이 수도꼭지에 비치는 것들을 그런 장면들을 꼭 그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주로 이것은 개체 표현 위주, 주제부의 개체 표현 위주이기 때문에 한 거지만 다른 개체랑 부딪혔을 땐 꼭 유리나 거울처럼 꼭 비치는 장면을 넣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울트라마린 양이 조금 더 많은 물감으로 발라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엣지에 대한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큰 면적의 묘사를 많이 하기보단 지금도 보면 밑에 물 나오는 곳 그쪽 묘사보다는 사실은 그 손잡이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빼놨으니까 그쪽 묘사를 제일 많이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가 어딘지 정확하게 나한테 제일 가까운 부분이 어딘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앞부분에다가 묘사를 좀 더 집중력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지금 색깔 같은 경우는 생블랙이 아니고요. 아까 했던 인디고와 틴트를 섞은 색입니다. 자, 이제 뭐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사실 쇠질감이 나오면 더 쉽게 접근을 한답니다.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블랙과 화이트 대비가 나는 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개체들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같은 붓질을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완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쿨에 대한 개념을 찾았으면 밑에는 웜에 대한 개념을 찾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사진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이제 제가 어떤 쇠 사진을 봤을 때 쿨에 대한 개념과 웜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에 대한 개념은 뭐 여러 가지 웜도 있겠지만 저는 그 패스에 있는 옐로우 오렌지에다가 흰색을 약간 섞었습니다. 근데 너무 나는 저게 너무 형광빛이 나고 너무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그 뒤에 나오겠지만 번트 시엔나를 조금 섞으셔도 훨씬 더 덜 형광빛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번트 시엔나를 약간 섞어서 웜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 색깔 같은 경우는 울트라마린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겠죠. 주제부에는 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울트라마린까지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건 좀 쉬운데 본인이 그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영상에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꼭 복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걸로 예습을 하시고 꼭 학원이나 본인 작업 공간 뭐 테이블에서 꼭 본인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시간을 내서 쇠에 대한 질감은 마스터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옐로우 오렌지의 흰색을 섞은 색에다가 약간은 번트 시엔나를 약간 더 섞어서 지금 반사광의 색을 잡아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개체가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개체의 색에 영향을 받아도 되고 그 개체 색과 비슷한 색에다가 해주시면 훨씬 더 이제 비친 것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대략 사실은 다 그렸다라고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으로 바로 따서 들어갔고 그리고 화이트 면적을 정확하게 남겼기 때문에 실제로 중간에 화이트를 찍지 않아도 충분하게 완성이 보여지죠. 근데 사실 입시라는 건 주제 앞부분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수도꼭지 손잡이 있는 부분을 묘사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앞과 뒤에 대한 차이는 정확하게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네요. 마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색연필과 마카 없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붓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기 위해서는 마카 색연필 없이는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완성할 수는 있지만 조금 퀄리티가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아웃라인 위주로 해서 완성을 하고 싶으면 너무 연한색 색연필을 들기보단 내가 바른 색의 다음 단계 정도의 색깔의 색연필을 들어서 아웃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색연필 정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갈색으로도 색연필 정리해 주시고 인디고 색연필로도 정리해 주시고 무튼 이제 금속 질감은 제가 여러 개의 영상을 참 찍어봤지만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채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까도 뭐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꼭 한번 해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색연필로 밀도를 조금씩 더 높여주시고요. 이제 화이트를 조금 찍어봐야겠죠. 이제 뭐 화이트를 찍기 전에 색연필 같은 걸로 이제 약간의 반짝 있는 질감을 조금 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번들번들. 뭐 반짝이라고 해서 반짝하고 글씨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흰색 색연필을 가지고 번들번들한 질감 표현을 약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지금은 이제 화이트를 찍어주시는데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화이트 영역을 남기고 블랙 영역을 바로 그러니까 화이트를 남겨서 칠하기 때문에 남겨서 블랙 영역을 잡고 뭐 2번 톤, 뭐 3번 톤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사실은 화이트를 찍지 않아도 분명히 반짝거림이 있지만 화이트까지 찍으면 더 엄청나게 반짝거릴 수 있다는 사실. 근데 화이트는 라인에 맞춰서 빛을 받는 것처럼 라인에 맞춰서 찍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역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데나 막 찍다기보단 큰 영역을 잡아주시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화이트를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금속 질감 어떻게 보셨나요? 나름 이 중요한 부분은 확대도 해보고 했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금속이 또 원하신다면 제 영상에 여러 가지 금속 질감들이 있답니다. 이번 거는 수도꼭지였지만 네, 다른 뭐 카라비너도 있고 여러 가지 쇠구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습과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뭐 이것은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는 방법으로 뭐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꼭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한 번씩은 좀 꼭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도꼭지에 대한 그 형태 잡는 게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디테일을 높이시려면 그 수도꼭지가 갖고 있는 각도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그리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게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밝은 부분, 빛을 받는 부분에다가 화이트를 조금 찍어주시고요. 크기도 각양각색으로 크게 찍을 수도 있고 작게 찍을 수도 있고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선으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완성샷 나갈까요? 네, 완성샷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